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코스피도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국내 증시를 이끌던 반도체와 자동차주들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코스피 지금 얼마나 떨어지고 있죠? 네, 어제 급등 마감했던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세에 주춤하고 있는데요. 0.3%대 하락하며 4,140선에서 등락 중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강해지며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한 영향인데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전망이 우세하지만 그 이후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퇴임하는 내년 5월까지 추가 인하가 없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주요국 국채금리가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오르는데 그쳐 929선 후반에서 거래 중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외국인 매도에 1,470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 대형주들이 주춤하고 있죠? 네, 어제 6% 폭등했던 SK하이닉스는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여 2%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그동안의 급등세와 시세 영향력 등을 고려해 오늘 장에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도 외국인 매도세에 1% 안팎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를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질주를 이어가던 현대차, 기아 등 자동차주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또 악재가 나왔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에코프로비엠이 시총 1위 알테오젠에 이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2월 전기차 업황 둔화로 실적이 흔들리면서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자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SBS 위즈 최윤아입니다. 금융당국과 국회까지 함께 고심하고 있는 문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입니다. 당초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권한이 은행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에 주어질 걸로 알려졌는데 이 당정이 발행 주체를 핀테크 기업까지 넓히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보용 기자, 그러니까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은 없던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네, 당초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에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과 여당은 오히려 유럽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준용해 토스와 카카오 등 핀테크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행위 규제를 하는데 발행 주체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느냐며 핀테크 진입을 허용해야 경쟁이 나오고 혁신이 나온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내일까지 정부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 업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시중은행과 빅테크, 가상자산 사업자들 간 전략적 제휴가 속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최근 두나무와 블록체인 기반 외환 송금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해외 송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이 B2B 서비스에서 수익을 기대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은행은 IBK 기업은행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스는 빗썸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이 밖에 KB금융,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도 내부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전담 조직을 구성해 사업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부인입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인건비를 책정할 때 최저임금만 적용하는 관행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적정임금 지급을 주문했습니다. 퇴직금을 피하려는 단기 계약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노동부에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최저임금 관행에 대해 뭐라고 지적했나요? 네, 이 대통령이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노동에 걸맞는 적정한 임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였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고용 안정성이 있는 쪽이 임금이 더 많아요. 그런데 잠깐 쓰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임금이 더 적어요. 근데 원래는 저는 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더 추가로 줘야 된다. 그러면서 정부 의무는 돈을 잘 쓰는 것이지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며 돈을 벌고자 법과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고요?
네, 이 대통령이 퇴직금을 왜 일한 지 11개월, 15일 된 사람에게는 안 주냐며 의문을 표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도 사실 2년 지나면 정규직 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죠. 또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어요. 한 달 쉬었다 다시 채용하죠. 정부가 부도덕해요. 정상적으로 계속 일할 자리는 정상적으로 일하게 정규직을 뽑아요. 이 대통령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노동부부터 잘 살피고 다른 부처 현황도 챙겨서 시정명령을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쿠팡 관련 속보들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내에서 집단 소송이 불거진 쿠팡이 지주사가 상장된 미국에서도 소송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소비자 집단 소송이 예고됐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미국의 소송은 현재 어떤 단계입니까? 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미국 본사 쿠팡 INC가 그 대상인데요. 대륜 측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소송이라며 현재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소송은 쿠팡 지배구조와 본사의 의무 위반 등을 다루는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말해 한국 법인의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서 미국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또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네, 또 미국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이 우리나라보다 더 무겁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렀던 미국의 이동통신사 T-모바일은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약 5천억 원을 배상한 바 있습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고객들은 인당 최대 약 3천만 원의 보상을 받았는데요. 미국 본사의 관리 실패가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조 단위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김범석 의장을 향한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그간 김범석 의장은 미국 본사의 의장일 뿐 한국 법인과는 무관하다며 해킹 사태 이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 본사의 책임이 인정되면 본사 의결권 70%를 가진 김범석 의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진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찰이 조금 전 쿠팡 한국 본사 압수수색에 나서며 쿠팡은 그야말로 사면 초가에 놓이게 됐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국내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정보 유출 사태 직후 불거진 복잡한 탈퇴 절차를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실제 쿠팡을 떠나는 소비자들도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최지수 기자, 일단 공정위 움직임 먼저 전해주시죠. 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탈퇴 불편함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보고 쿠팡에 자진 지정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쿠팡을 탈퇴하기 위해선 PC 버전으로 이용 내역 및 소멸 혜택 확인, 탈퇴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등 총 6개의 여러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소비자 이탈을 어렵게 만드는 교묘한 수법의 다크 패턴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지적에 박대준 쿠팡 대표도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탈퇴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언급한 간소화 계획을 확인하고 또 이와 별개로 전자상거래법 저촉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쿠팡은 지난 7일 늦은 밤부터 탈퇴 절차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앱에서 PC 버전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필수였던 주관식 설문조사도 선택으로 변경했습니다. 네, 또 쿠팡의 이용자 수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 하루 동안 쿠팡을 이용한 순 이용자 수가 1,61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흘 만에 181만 명이 이탈을 한 건데요. 역대 최대 일간 이용자를 기록한 지난 2일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의 안일한 대처로 앱 이용을 줄이거나 삭제하면서 소비자 이탈이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쿠팡이 지난 7일 정보 유출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공지한 안내문 링크를 공유하면 광고성 문구가 함께 노출됐고 개인정보 유출 배상보험도 최소한으로만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우리나라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가 된 가운데 노년층에서는 여성, 젊은 층에서는 남성이 혼자 사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주말 여가의 대부분을 동영상 시청으로 보내며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1인 가구 수가 얼마나 늘고 있나요?
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1인 가구가 804만 5천 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비중으로 따지면 36.1%로 이번에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결혼 건수가 반등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고령화 영향이 크다는 게 데이터처 설명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2022년까지 29세 이하가 가장 많았으나 이듬해부터 70세 이상이 역전했습니다. 70세 이상은 지난해에도 1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여성에서 연령별 차이가 더 두드러졌는데 70세 이상은 29.0%인 반면 가장 적은 40대는 9.0%에 그쳤습니다. 남성에선 1인 가구가 대체로 고른 가운데 39세 이하 비중이 높았습니다. 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많았죠. 네, 연소득 3천만 원 미만이 53.6%로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절반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도 74.2%로 10년째 증가세입니다. 물론 고령인구 유입으로 1인 가구 주택 소유 비율은 32.0%로 소폭 늘었는데요. 이 역시 전체 가구 56.9%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사회와 단절돼 있고 외로움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몸이 아프거나 돈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6%포인트가량 전체 가구보다 적었고 절반 가까이가 자주 혹은 가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1인 가구의 주말 여가 활동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동영상 콘텐츠 시청으로 76%에 달했습니다. SBS 비즈 지훈구입니다. 지난 봄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양양의 해당 지역의 주민 수의 10배가 넘는 외지인이 방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월은 연휴 영향으로 가족 단위 단기 체류 관광객이 많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2분기 인구 감소 지역에 외지인들이 많이 머물렀다는 얘기군요. 네, 국가데이터처 발표를 보면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5월 생활인구는 대체 공휴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만 명 늘어난 3,13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인구와 통근,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체류인구를 더한 겁니다. 특히 5월 체류인구는 2,651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5.5배 수준이었는데요. 해당 지역 거주자의 5배가 넘는 외지인이 이 기간 인구 감소 지역에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전체의 인당 평균 카드 사용 금액은 약 12만 원이었는데요. 등록인구 대비 외지인의 카드 사용액 비중이 35% 이상이었습니다. 네, 외지인 체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가평과 양양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시군구별 체류인구 배수를 보면 4월은 경기 가평이 10.7배, 5월과 6월은 강원 양양이 각각 16.8배, 16.1배로 가장 높았습니다. 즉 거주민의 10배가 넘는 외지인이 해당 지역을 방문했다는 뜻입니다. 체류인구 규모는 경기 가평이 2분기 내내 가장 많았고 5월에는 9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체류 지역 내 방문지 분산도를 보면 강원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데이터처는 분산도가 낮으면 지역 내 특정 읍면동 방문만 집중된다는 뜻인데 강원도의 경우 방문자들이 짧은 기간 머물면서 지역 구석구석을 다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국민 패딩 노스페이스가 오리털을 거위털이라고 판매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명 패션 플랫폼들에서 구스다운으로 판매되는 제품 상당수가 가짜 다운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딩 겉감을 절개해 털을 빼내고 라벨에 표기된 성분 함량과 같은지 꼼꼼히 비교합니다. 충전재를 골고루 채취하여 혼합한 후 솜털, 깃털 외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육안으로 구분하여 선별합니다. 추가적으로 현미경을 통해 거위 또는 오리 제품인지 한국소비자원이 에이블리와 지그재그 등 4개 패션 플랫폼에서 구스다운이라고 판매하는 24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3분의 1은 가짜 다운이었습니다. 거위털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구스다운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데 이들 제품은 거위털 비율이 높아야 57%였고 1.9%에 불과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거위털이 오리털보다 약 2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높은 가격에 더 낮은 보온 성능의 제품을 좀 구입할 수 있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노스페이스는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노스페이스는 온라인상의 100% 구스다운이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재활용 5리터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 반복되는 패딩 논란에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에 빠진 경제 주체를 연령대로 보면 고령층과 청년층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상황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고령층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은퇴로 소득이 끊겼는데 연금은 나올 시기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연금을 당겨받는 사람이 계속 늘어 결국 역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정민 기자, 제도의 정식 명칭은 조기 노령연금이죠.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겼다고요? 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 5,912명에 달합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이는데요. 5년을 당겨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만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기 수급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 수급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 건보료를 내는 것보다 조기 수급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을 줄여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도 하는 겁니다. 네, 물론 건보료 문제라면 알뜰한 선택인 셈이지만 소득 공백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잖아요. 맞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개시 연령이 한 살씩 오르면서 1969년생부터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습니다. 여기에 국내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우리나라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반면 평균 퇴직 연령은 지난해 기준 53세다 보니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노사 이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고령층의 고민이 연금이라면 청년층의 고민은 취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취업문이 계속 얼어붙으면서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취업 의지가 크게 꺾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동필 기자, 취준생 60%가 소극적인 구직 활동을 한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쉬거나 경험 삼아 의례적으로 구직 활동에 임하는 걸 말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은 소극적 구직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준비 없이 한번 지원해보려는 의례적인 구직자가 32%였고 구직 활동을 거의 안 하거나 쉬는 청년도 28%가 넘었습니다. 구직의 소극적인 이유로는 과반이 일자리 부족을 들었습니다. 구직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응답도 22%였고 관심 분야 일자리 부족이 16.2%, 적절한 근로조건 을 갖춘 일자리 부족도 13.6%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취준생이 체감하는 구직난도 심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취준생 10명 중 4명이 올해 대졸 신규 채용 시장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답했는데요. 작년 조사 때보다 0.6%포인트 높아지면서 취업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자들의 서류 합격률도 19.4%로 20% 아래로 내려오면서 작년에 22.2%보다 낮아졌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입사 지원도 평균 13.4회로 작년에 6.3회와 비교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취준생들은 취업난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기업 고용 여건 개선을 1순위에 꼽았습니다. 한경협은 대외 불확실성에 국내 노동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라면서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은 신중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한진이 K브랜드의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글로벌 물류 결합한 사업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조현민 사장은 언박싱 데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높아진 위상을 소개하고 소비자가 상품을 받아보는 마지막 단계인 물류 파트너로서의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브랜드는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인플루언서는 매력적인 콘텐츠로, 그리고 한지는 역량 있는 전 세계 물류 인프라로 이 여정을 함께 완성합니다. 한지는 이 여정을 넥스트 커머스라고 명하며 한지는 인플루언서와의 커머스 시장을 위한 맞춤형 물류 솔루션 원스타 서비스를 새롭게 론칭해 인천공항과 미주에 이어 유럽으로 풀필먼트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